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약보합에 마무리 지었고요. 한편 HLB 그리고 노토스가 반등의 모습을 보였죠. 쌍봉을 찍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토스의 기사의 임원 주주의 특정 부분에 대한 공시사항이 있었고, HLB 오늘 1.13% 85만 7천 주 점차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 차익의 그러한 수급보다는 버티는 저가 매수의 수급이 더 많은 그러한 하루, 일봉상에서 5일선에 안착한 그러한 흐름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래량으로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또는 6월 3일에서 7일 아스코에서의 유의미한 그러한 결과가 또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전고점, 직전 고점에 해당하죠. 53,000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8월까지는 아스코가 지나면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다소 높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년에 은행에 저축을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3만 원 정도,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 365일 동안 그 정도의 수익률을 생각해 볼 적에 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십 프로 올라온 이러한 상황으로 1년 내내 오른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안 할 분들이 없겠죠. 주식은 오히려 더 그래서 불안전 자산이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아스코가 지나거나 또는 진행 중이거나 그 직전에 어느 정도의 상승, 이번에도 눌림이 주었고 상승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HLB와 HLB 그룹주들이 모두 쌍봉의 형성을 하면서 이제 한 사이클을 마치는 그러한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거치지 않을까,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 많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인가 어젠가가 또 기사화가 됐었죠. 바쁘다 보니 조금 미리미리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까지, 내일부터는 이제 저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HLB 관계사 이뮤노믹 교모세포종 이상 데이터가 8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한국경제는 지난해 12월 29일에는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데이터가 4월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5월에 재무 등 조사를 해서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윌리엄 헐 박사가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요. 환경 기자들이 뻥튀기 기사를 내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기사를 믿어야 되는지 또 기업을 믿어야 되는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HLB의 관계사인 미국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 신약 후보물질 임상 이상 시험 환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경제만 이렇게 이뮤노믹을 다루는 것 같아요. 늦어도 8월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환자 생존율을 크게 늘렸던 임상 일상 시험처럼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윌리엄 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2021년 12월 29일 환경의 코리아 마켓에 본다라면 여기에서도 그러한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윌리엄 홀 이뮤노믹 최고 경영자는 28일 12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5월까지 이뮤노믹의 재무감사와 기술평가를 마치고 3분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됐었죠. 이번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최근 기자와 만나 임상 이상 환자 등록 절차는 마무리됐다. 탑9의 결과는 1에서 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늦어도 올해 8월 깨면 신약 후보물질인 ITI 1000의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시험이 성공했는지 반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때 이제 8월 초 중순경이라면 아스코가 6월 7일 마치게 되겠죠. 8월 중순이면 HLB의 2분기 실적이 되겠고 9월은 이제 유럽 종양학회. 그래서 8월 9월은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스코 ASCO 아스코에서의 그 이유와 8월 초 그 사이, 그러니까 7월 달이 되겠죠. 7월 달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충분한 기관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탄성에너지, 우리가 용수초를 압축을 하게 하면 할수록 탄성에너지가 더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놓게 되면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한 운동 에너지는 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잠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듯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식구님들, 투자자분들께서는 각자의 계획대로, 그러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두서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좀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교정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대응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헐 CEO는 올해 11월께에 미국 신경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 결과를 재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뮤노믹은 수지상 세포 등 항원 제시 세포를 활용해 면역계가 암을 잘 공격하도록 돕는 유나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I 저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뮤노믹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모세포종 치료제 후보 물질에 해당합니다. 2006년 첫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24년째가 그러면 되겠네요. 2006년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2022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네요. 2006년이라고 한다라면 10년에다가 현재 그 정도가 되나요? 2006년, 10년, 16년째에 해당하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뮤노믹은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속 심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년간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새롭게 승인받은 의약품이 없어 환자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 물질은 임상 일상 시험에서 환자의 생존기간 중앙값 40개월을 달성을 했고 대조군이 14개월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결과이다.
장기 생존율은 30%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 중은 5년 생존율이 10% 넘지를 못해서 난공불락의 암으로 꼽힌다. 이면허무기는 이를 바이러스 타깃 세포 치료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환자의 백혈구를 뽑은 뒤 교모세포 중에서 많이 발현되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의 PP65 단백질을 타깃으로 한 백신을 주입을 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단백질을 공격하도록 만든 세포를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방식을 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체나 화합성의약품을 활용한 치료제는 뇌혈관 장벽을 뚫지 못해 암이 생긴 곳까지 도달하는 게 어렵지만 이 치료제는 자가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암 병변에 쉽게 도달한다. 부작용도 없었다는 게 헐 CEO의 설명입니다. 이면허무긴 악성 피부염으로 꼽히는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플라스미드 DNA를 활용한 ITI 3000인데 올해 2월 FDA에 임상 일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고 12명 대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헐 CEO는 조만간 환자 투여를 시작해서 7월 말께 일상 환자 투여를 모두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일상 환자 투여를 한다는 것은 이후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먼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면허무긴 나스닥 상장을 계획한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한국경제 한경이지만 내년도라고 한다면 지난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올해 코스닥 상장을 또 1조 원 가치를 기대한다라고 냈고 이번에는 또 나스닥 상장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코스닥과 나스닥 동시에 상장을 계획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래서 언론을 참고만 하고 기간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검증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인 것은 이면허무기의 이런 이제 전화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국경제 2호 자회사인지 뭐 요 부분에서만 나오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두 개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한기영의 기사는 차후에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난해에 베트남 기사의 뭐 내외경제, 국제뉴스 이런 듣보잡인 언론사들만이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열렬하게 이렇게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기사들의 특징이 또 대단히 기사들이 깁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어쨌든 2025년께 국내에 뇌센터를 또 열겠다는 계획도 이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고 헐 CEO는 ITI 1000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세포 치료제 연구소와 같은 시설을 한국에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좋은 말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HLB 시장도 좋지 않은데 1% 정도의 상승 85만 7천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 아이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공매도는 오늘 7만 주를 샀는데 48,573원의 평균가입니다. 공매도는 7만 주를 샀고요.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34,000주 현 위치에서 공매 세력은 외국인 세력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오늘 가장 세 번째로 1.79% 217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요. 역시나 HLB와 함께 5일선 위에 움직임.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가 오늘 하루 정도가 금지됐었죠. 프로그램 매수는 10만 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5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HLB는 외국인 산 것보다 공매도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HLB 제약 오늘도 현재 경고 중에 있고 11,549주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 장중에 3일째 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5만 주를 샀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최근에 대차 상황을 보게 되면 가관입니다. 대차도 많고 상환도 많고 어마무시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HLB 생명과학의 대차 잔고는 500만 주 정도였는데 현재는 더블 스코어가 더 늘어난 1322만 5231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HLB도 오늘 57만 주의 또 대차가 되었고요. 상환이 27만 5천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 대차를 조금 전에 봤는데 이 대차는 기관 투자가 다시 한번 살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6일 목요일 보면은요, 국내 내국인 증권 쪽에서 33만 1937주를 차입을 해서 그 중에서 25만 3천 주를 보험에서 가져가고 투신에서도 5만 5천 주가 가져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토스는 최근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수 이런 부분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흘러내릴 때 HLB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HLB 테라퓨틱스 역시도 주가가 흘러내릴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한번 반등을 할 적에 몽땅 파는 그러한 작태를 본 적이 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토스는 주의하시기를 절대로 저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틀 전 정도에 언급을 드렸죠. 반드시 이 정도에서 쌍봉을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절대라고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좀 있고요. 상당한 60%, 70%, 80% 이상의 이 정고점 돌파는 대단히 어렵다. 물론 이 정고점 요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곳을 넘긴다라고 한다라면 지속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정도다라고 지난해 팍셀바이오가 가장 좋은 예죠. 무상증자로 이렇게 올라서 현재 3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6,000원에 거래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큰 유동성의 확보 차원 외에는 그리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봉의 수급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곳에서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바라본다라면 이곳 47,500원짜리를 강력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랬고 오늘은 뭐 48,000원 이상에서만 49,2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요 바람은요 5만원 정도는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아스코가 끝나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가 나오면서 기관 조정을 다시 한 달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저는 프로 HTS를 두 개를 쓰다 보니까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수십 년간 사용을 했고 영웅문은 대략 한 15년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봉의 차트에서 HLB와 생명과학은 분명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노토스는 이제 쌍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저점 공략자분들은 차익을 아마 나오리라 보고요.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노토스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모멘텀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 아스코 기간 전후가 가장 변동성 그리고 단기적인 HLB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한번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해 보면은 시장을 예측하지는 말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들은 혼잣말이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이러한 흐름을 갈 때 이렇게 갈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적어가 보면서 관찰해 보는 것도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요일 시장 수고 많으셨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